딩크쌤의 맛있는 상담 1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상담의 딩크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선생님은 조금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실 것은 단순히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직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사연을 올리신 공부가 좋으다님의 사연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뭐 다녀? 하고 물으면 저는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반응은 헐, 쟤 뭐야? 그리고 제일 상처받는 건 그러고선 아나운서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제 꿈인데 딩크쌤, 학원은 꼭 다녀야 하나요? 학원 안 다니면 제 꿈에 손해가 가나요?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부가 좋으다 님이 얼마나 아나운서가 간절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아나운서는 되게 멋진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뉴스 앵커도 될 수 있고요. 되게 멋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 멋있는 직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였던 사람들을 보면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 말고요. 아나운서 학원을 따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나운서 학원은요,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학원입니다. 공부가 좋으다님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하신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하시다면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 하셔야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 프로필란에 대학이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 나옵니다. 그 대학들은 전부 다 대충 공부해서는 다닐 수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그 공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서 실제로 대학을 가는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대학 시험을 통과해야겠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많은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학원을 꼭 다녀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먼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가 좋으다님이 현재 혼자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 성적이 잘 나오고 계시다면 안 다녀도 괜찮죠. 선생님은 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원은 반드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겠다면 짧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가 성적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니는 동안에는 성적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시면서 그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지 그걸 배우세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타일을 익히시고 그 방법을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뭐 안 다닌다고 아나운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노력은 상당히 그 노력이란 부분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노력한다. 이건 노력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예를 든다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을 한다. 아니면 얼마만큼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노력이 되겠지요. 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로 공부의 성적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도 않고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실 때 지금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학교 성적을 잘 나오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2단계는 대학에 가서입니다. 대학에 가서요. 어떤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때 그것을 많이 익혀야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지금부터 연습하셔도 괜찮은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음법, 또 하나는 시선,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얼굴 인상이요. 미소 짓는 인상이 훨씬 좋습니다. 어느 아나운서들을 봐도요. 상당히 차가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똑똑해 보이는 건 있지만 차가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예, 두 번째 고민은 롱다리님이 쓰신 건데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요. 예를 들면 학교 현실이 좀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지금 학교 현실이 어떤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요. 공부하시는 거랑 스트레스 쌓이는 거랑은 조금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한두 번 성적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정도는 스스로 인정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 이건 만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나는 계속 이래 왔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일단 공부도 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이것을 찾아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현실이 좀 그렇다. 일단 이 말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현실을 롱다리님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롱다리님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받아들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 역사돌이님이 얘기하신 저 남잔데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좀 울어요. 그래서 애가 그걸 보고 찌질이라고 왕따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돌이님 이 하실 일은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자가 원래 마음이 약해서 잘 운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감수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21세기에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을 한 번 더 가질 필요도 있어요. 강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들 앞에서 울지 않는 연습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건 그 사람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개 눈엔 똥개만 보이고요. 천재 눈엔 청재만 보인다고요. 날 보고 찌질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사실은 그 친구가 찌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은 당연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중요한 거요. 역사도리님이 잘하신 것만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역사도리님이 실수하셨던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역사도리님이 다른 모습을 하나 더 만드시지 않으면 이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 글로만으로는 조금 알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고민 몇 가지를 봤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왜 할까를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학습놀이터 카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공부를 왜 할까요? 이 생각은 별로 해본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잘하면 친구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공부를 잘 할 때 연습을 등한시합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공부는 암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암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왜 할까?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선생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전교에서 몇 등을 하고 싶었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대학교에 가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게 선생님이 나중에 대학생 때 공부를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려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앞으로 10년 안으로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들이요.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는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내가 100점을 받고 내일 내가 100점을 받고 이런 이유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젠가 100점을 못 맞았을 때 나는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정해두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확실히 정하셔야 하고요. 예, 오늘 맛있는 상담 1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제는 나중에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려줄 수도 있겠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